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자정 무렵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저녁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자정 무렵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약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가족과의 시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굳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천수만을 공동 보존 개발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4개 시군이 처음으로 뭉쳤습니다. 간척 사업으로 탄생한 지 25년 만에 역간척을 중심으로 해양 정화와 관광 자원화 사업을 20년간 추진하는 건데요. 담소 수질 개선이 급선무인데 시군끼리 이해관계가 달라서 통 큰 조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5대 갯벌 그리고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천수만은 지난 1995년 정부 간척 사업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민간 개발과 화력 발전소들이 들어서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서의 모습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복원과 함께 천수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서해안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간척과 가로일만 국가해양정원은 이 천수만 종합발전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충남도와 서산과 태안, 홍성, 보령 등 4개 시군이 천수만 권역 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목표 67개 추진 전략 사업에 오는 2040년까지 1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근소만은 어촌 관광, 부남호는 레저와 첨단 산업, 간월호는 관광과 환경, 홍성과 보령호는 융복합 산업 등으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 추진합니다. 협의체는 우선 2천억 원을 투입해 해양 환경 정화 사업과 담수호 수질 개선, 수변 공원 정비 등 11개 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간월호와 부남호, 홍성호와 보령호 등 천수만 4대 담수호의 수질 개선 문제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협의체는 수질 3등급인 부남호와 홍성호, 보령호는 조금씩 바닷물을 유입시켜 정화하고 4급수인 간월호는 자체 정화할 계획입니다. 어족자원의 보고입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추려면은 주변에 들어오는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천수만이 계속 침체되는. 하지만 담수호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 그리고 시군끼리의 수질 개선 방법과 효과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조율과 중재도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도 우리 4개 시군이 노력하는 천수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들을 좀 널리 알려서 정부 주도 간척지였던 천수만이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서해안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세종시와 대전시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세종시의 올해 아파트 매매값 누적 상승률은 9.69%, 대전시는 5.8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81%, 수도권은 3.04% 상승했고 충남은 0.1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시가 국내 전자상거래 선두업체인 쿠팡 첨단 물류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대전시는 주식회사 쿠팡과 물류센터 신설 투자 및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내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1년까지 60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물류센터를 짓고 3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중부권 냉동식품과 식자재 유통업의 역할로 지역기업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물류 포장, 검수 운영, 배송 인력 등 고용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해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대량 실업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에 3,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헬스케어와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사업과 충남형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해안의 대규모 SOC 사업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남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도내 취업자 수 감소폭도 2월 기준 2만 1,000명에서 3월 기준 4만 5,100명으로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졸업과 입학식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사실상 대목을 놓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수기인 가정의 달을 맞았음에도 폐업 위기로까지 몰린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조달 등록센터. 형형색색의 꽃이 민원인을 맞이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돼요. 조달청은 이달 한 달 동안 민원인 모두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하기로 하고 사무실 곳곳엔 화분도 마련했습니다. 화훼 농가를 돕고 민원 씨를 찾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을 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저희 조달청 민원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는 지역 화훼 농가에서 2억 원 상당의 꽃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들에게 시가의 절반 가격에 꽃을 팔고 수익금은 모두 사회공헌 활동에 쓸 예정입니다. 꽃과 함께 화사한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로 최대 성수기인 졸업과 입학 시기를 날린 화훼업계는 사실상 5월 한 달이 매출 회복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꽃을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가는 배우로 자리하고 여러 가지 또 꽃들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정말 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꽃 소비를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시작된 플라워 버킷 챌린지도 SNS와 입소문을 타고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시는 보라매 공원에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함께하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생활방역 정책 동참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회복을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지는 함께하심 캠페인은 첫 행사로 대전 12개 기업이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으로 구성된 안녕하심 키트를 제작해 발달장애인 2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대전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온통 대전이 출시되는 오는 11일에 맞춰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외부 이용 식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 전역 식당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15개 실국별로 자치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차량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이동형 불법 소각로 문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불법 영업을 했던 인물이 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대전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나 겸직을 할 수가 없고 특히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해당 경찰은 지금도 버젓이 경찰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와 경찰이 현장을 덮치자 차량에서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소각로가 발견됐습니다. 이동식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한다며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광고해왔는데 무등록 영업이지만 업자는 오히려 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말고도 전국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고 법 자체가 미비돼 있고 미정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MBC 취재 결과 불법 소강로를 운영한 이 업자는 현재 대전 동부경찰서에 근무하는 A 경위로 확인됐습니다. A 경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A 경위가 현재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대전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현직에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검찰 처분 결과를 받고 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은 소속은 옮기셨어요. 지구대에 지금 근무 중이시고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고 겸직도 불가능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경찰은 검찰 최종 수사 결과를 검토해 A 경위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경찰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경찰관의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징계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을 광역시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꿈 키움 수당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9살에서 24살 이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해 한 개 프로그램 이상을 주 2회 이상 참여할 경우 지급됩니다. 초등 연령은 월 5만 원, 그 이상은 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며 검정고시 준비나 진로 탐색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사가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따라 생활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준공 이후 60년이 지난 대전 중구청사를 공공업무시설과 주민을 위한 수익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미끼로 수억 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돌연 잠적하면서 재판이 반년 가까이 중단됐는데요. 추가 범행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단독 취재입니다. 대전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2년 전 봉사활동을 하러 온 40대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유명 가수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김 씨는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빵 같은 것도 매주 후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좀 쇄신했고요. 이 최종적으로 이런 사기를 자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에 A 씨는 유명 가수의 실제 콘서트 티켓을 주고 공연장에도 함께 다니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10여 명이 A 씨에게 8억여 원을 건넸지만 약속했던 투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말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돌연 잠적했고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반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 자신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며 추가 범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계속 밝혀진 내용은 전과가 있었고요. 요청을 했거든요. 구속수사를 좀 요청을 계속 했고 도저히 위로가 있으니. A 씨는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고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기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현판과 헌시비, 금송 등 전두환 씨 흔적 철거 여부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당초 5월 초에 전두환 씨가 국립대전현충원에 남긴 흔적들에 대한 처리 계획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전두환 씨가 심었던 금송이 고사한 뒤 다시 같은 종을 심어 놓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벽면에 걸려있던 전두환 씨 글씨가 지난 2014년 철거된 사례가 있다며 국가보훈처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땅값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줬다가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당진시 일대 택지 개발 사업 상업용 토지 등 8개 필지의 판매 대금 45억 원을 받지 못했는데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주는 등 업무를 해태했다며 충남개발공사와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감사에 적발된 뒤에야 토지 구매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형 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대상 설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 8만여 명, 액수로는 27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 소득 가구 수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자녀들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등의 이유로 생계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8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화상 회의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업들이 직접 해외 나가는 대신 화상 회의실에서 해외 기업들과 화상으로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해외 통상 사무소를 활용해 현재 기업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인도, 베트남 이외 해외 기업과 상담을 원할 때는 코트라 해외 지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2021년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제20차 세계 한상대회는 내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며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1000여 해외 한인 경제인과 3천여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한민족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외동포재단과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충청권 개최는 대전이 최초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산 진단키트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올 1월 기준 한 개 국가 3,000달러 수준이던 진단키트 수출이 2월에는 33개 국가 64만 달러, 지난 4월에는 103개 국가 2억 123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수출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이탈리아, 인도, 미국 순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진단키트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수입 시 24시간 통관 체제와 수입 검사, 서류 제출 최소화로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유족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의사를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족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은 이들의 누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민 행복도시가 북측 외곽순환도로의 선형 개선으로 면적이 9만 8천 제곱미터, 약 0.13% 확대됩니다. 행복청은 북측 미호천 교량 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으로 사고 위험이 크고 인근의 군 비행장도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를 북측으로 300m가량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남측 농지 약 9만 8천 제곱미터가 행복도시 예정지로 편입되는데 행복청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토양 오염 우려 가능성이 높은 85개 지점을 선정해 5개 자치구와 함께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산업단지, 공장, 교통 관련 시설 지역 등이며 납, 비소 등 중금속과 불소 등의 오염 여부를 검사합니다. 또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정밀 조사와 함께 오염 토양을 정화 복원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한 공모사업에 1,507건의 사업 제안이 접수돼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전시에 바라는 시정 참여형이 1,003건, 지역에 바라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 478건 등으로 대전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수기와 분과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총회 점수를 토대로 9월에 최종 선정됩니다. 충남대가 전임 교원을 대규모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분야는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사소송법 실무 분야 등의 교수 45명으로 오는 11일까지 충남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됩니다. 충남대는 예비심사와 전공심사, 공개 강의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저녁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자정 무렵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충남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내륙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약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주말 가족과의 시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날씨가 굳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계획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천안 9도, 아산 11도, 세종 1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천안 25도, 아산 26도, 세종과 대전 27도로 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고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